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3.5% 상승해서 끝났죠. 뭐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금요일 날 미증시가 조정을 어느 정도 조금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말 동안에 이야기가 나왔죠. 중국의 딥시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저렴이 버전, 그쵸?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AI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비싼 GPU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이 GPU는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규제를 걸고 있죠. 중국 쪽으로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모델에 필요한 GPU는 중국으로 공식적인 수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구해서 지금 딥시크를 만드는데 필요한 GPU는요. 뒤로 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으로 지금 구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6개월 만에 만들었다는 딥시크에 대한 모델이 지금 챗 GPT를 능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실리콘밸리에서도 뭐 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미증시도 월요일 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1% 하락 출발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오후에 근데 이 시간에 지금 한 3% 정도 나스닥 기준에서 한 3% 정도 떨어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시세의 가장 중요한 종목이죠.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도 한 10%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뉴스케일 파워가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앞으로 미국의 전기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기 부족 사태가 일어났었던 원인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아닙니다.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때문에 미국의 전기 부족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전기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변압기 수요로 이어졌고 변압기에 대한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2년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 그 막대한 인프라를 토대로 전기 공급은 어떻게 할 거냐, 그쵸? 값싼 전기는 어떻게 공급을 하게 될 거냐.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24년도 초반부터 15배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서도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었던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있었던 원전은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보다 훨씬 더 못 갔습니다. 본격적인 추세가 진행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강한 움직임을 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하게 강한 움직임을 냈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한국에 있는 뭐 정치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세를 좀 많이 못 낸 게 아쉽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딱 열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게 맞냐. 그쵸?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비용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고 물론 그 비용은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엔비디아 쪽에서 나온 GPU를 토대로 막대한 전기를 사용해 가면서 AI를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딱 보자고요. 더 투자를 했을 때 그쵸? 효용성이 있겠느냐. 중국에서 그쵸? 저렴이 버전으로 챗GPT를 넘어서는 것을 만약에 만들어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건 이미 돈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낸 딥시크라는 AI 모델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좋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쵸? 투자는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단기적인 충격은 주식 시장은 엄청나게 민감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한국 시장은요, 휴장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금요일부터 약간의 하락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포지션 구축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한국 시장은 휴장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소폭 하락하면서 하락 포지션을 늘려야 되는 구간이 됐고 무엇보다도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었던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격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구간에 있었다. 근데 지금 하락 구간이 너무 가파르게 나와요. 지금 장 시작하기도 전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나스닥 선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을 보면
자, 지금 현재 3%대 하락하고 있고요. 본장이 열리면 뭐 등락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뭐 3%까지 하락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3% 정도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 주는 충격은 그쵸? 이 조정이 끝난 다음이 될 거예요. 이 조정은 길게 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단 어떤 종목을 하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질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원전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에서 새로 만든 블랙엘 있죠? 블랙엘에 대한 부분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구축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걸 그냥 두나요? 반품하나요? 반품하면 엔비디아에서 받아주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미국은요, 지금 AI 산업을 키우는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이죠. 그때 분명히 트럼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 AI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죠. 샘 올트먼이 함께 나와서 실제 AI 펀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규모가 700조 원이 넘어가요. 700조 원이 700조 원이면 한국의 1년 예산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한 펀드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물론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인프라 투자는 진행이 됐고 오늘 나오고 있는 그쵸 시간의 시세이긴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의 시간의 거래에서 나오고 있는 주가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간의 상승폭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필요하기도 했었다. 즉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은 해프닝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매수 기회로는 잡을 수 있다. 그렇죠?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되지만 어떤 종목을 하고 어느 타점을 잡는 것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자, 지금 정말 좀 많이 미국 시장은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 챗GPT의 아성을 흔들며 애플, 앱스토어죠. 다운로드 1위로 올라섰다. 자, 보세요. 실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증시는 지금 3%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한국 시장은 휴장이고요. 이게 충격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야, 이제 뭐 애플도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뭐 폭락하고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더 큰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것에 대한 준비는 일단 미국 쪽에서 되어 있다. 만약에 압도적인 능력으로, 그쵸? 뭐 규제를 다 풀어내면서 압도적인 능력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성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왜? 이미 투자를 해놓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되는 게 하드웨어 성능이라는 건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 그쵸?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나가는 즉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센터죠.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미국에서 나가는 GPU가 없으면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는 GPU에 대한 문제는 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의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부분이 어떤 내용이 더 뛰어나다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주식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더 투자를 해야 되는 환경이 되느냐. 만약에 중국이 딱 붙었어요. 일단 미국이 1등은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 딱 붙어서 1등의 턱 밑까지 딱 추격을 했죠. 그러면 중국의 이 추격을 떨치기 위해서 미국은 뭘 해야 됩니까? 추가 투자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럼 엔비디아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 구간에 당연히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미국에서의 원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인프라 투자도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충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한국 시장에서 명절을 지내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미국 시장은 이격 조정이 필요한데 우리 명절이 끝나면 이격 조정이 다 끝나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월요일 날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9%, 애플 2%, 마이크로소프트 4%뭐 이런 식으로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 시작 전에 나오는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는 데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연휴 시작 전
자, 보시면 명절 연휴 동안 미증시도 이격 조절을 끝낼 거다. 미증시 특이점이 있을 때 공유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쭉 보면 저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아직 매수 타점을 잡진 않았지만 연휴 끝나고 매수 타점을 잡을 예정이고요. 좋은 가격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당연히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 물량이 남아 있지만 이거는 AI 쪽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런 부분은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이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조정을 조금 맞춰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뭐 충격을 받을 일이 없다. 근데 하나오션은 이미 5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타점을 지속적으로 잡아가는 게 맞고, 이렇게 했을 때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다는 점. 즉 미국 시장은 조정이 필요했고요. 이번에 딥시크 문제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것은 맞지만 한국은 휴장이고 이격 조정이 필요한 구간을 한국 휴장인 구간, 즉 명절인 구간에 끝내놓고 있을 거다. 그리고 명절 지나고 나면 어떻게 종목군 같은 경우에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정해져 있다. 그렇죠.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타점만 잡으면 된다.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절 지나고서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소통방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한 내용을 꾸준하게 따라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실제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 왔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엄청나게 수익 구간을 크게 가져가고 있죠. 근데 그 전에도 신고가 구간, 주도주가 되었을 때 시세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따라 했을 때 여기 30%대, 1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었다는 점이 중요하고, 최근에 여기 나왔었던 내용, 그쵸? 하나오션처럼 물론 현대 마린 엔진도 제가 24년도 중반 정도에 공유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공략한 결과, 그쵸? 단기간의 수익이 45%대,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익은 50% 정도가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우리 기술이나 이런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분명히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처럼 미국 시장은 이격 조절을 필요로 했다. 근데 명절 연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휴를 끝내고 오면 미국 시장도 조정을 끝내고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처럼 연휴 끝나고 나서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목은 정해져 있다는 점.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우리 기술이나 두산까지도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일단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건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주도주,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려면 주도주나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 이 두 가지 내용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기간인데 미국 시장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시간에서 많이 떨어지고 종목군들도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미국에 대한 실적에 대한 증가는 이미 다 확인이 된 내용이고, 엔비디아의 실적도 이제 2월 달이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떨어지는 건 이격 조정에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년도 1월 달에 들어서 분명히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누차 드려왔었고, 종목 장세가 실제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타점은 명절 끝나고 나서 잡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2월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